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베레아를 떠나 디온으로 가는 도중 도착한 곳, 베르기나.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무덤으로 유명한 곳으로 헬라 문명의 진수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도착한 곳,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이자 빌립보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로마 식민도시 디온. 이외에도 사도 바울이 들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항구 도시를 추가로 방문한 박사님. 그 나머지 도시는 또 어디였을지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가는 그 여정을 따라 가는데 베레아에서 차로 1시간 남짓 큰 산을 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베레아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베르기나라고 하는 현재 지명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아마 마게도냐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발굴이 있던 곳인데 오른쪽에는 거대한 무덤군이며 바로 이 아래 인공으로 만든 거대한 왕릉이 있습니다. 베르기아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무덤군이 있는 곳이고 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바다까지 갔다 했을 때 그 바다에 접한 항구 도시이면서 신전의 도시 디온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베르기아를 지나서 디온까지 가서 배를 타고 아덴까지 간 것이죠. 한번 조금 안에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 가다가 베르기나에 도착한 것은 당시 이 바닷가 디온 쪽으로 가던 바울이 반드시 지났을 도시이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 사실 이곳에서 이제 이 빌립 2세가 극장에서 암살을 당하자 그의 왕위를 이어받은 곳이 바로 이곳 베르기나.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아이가나라고 하는 고대 도시를 이제 찾는데요. 정말 오늘 멋진 이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 아버지의 무덤이죠, 빌립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면 입장료가 다른 곳보다 2배입니다. 비싼 만큼 또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묻힐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에서 좀 더 바닷가 쪽으로 있는 베르기아라고 하는 곳이죠. 네, 이렇게 1980년대에 발굴이 되어서 특히 이곳에 이제 도굴꾼들의 손이 닿지 않아 2000 수백 년 전에 헬라의 그 문화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아주 귀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 아마 정말 우리가 이 헬라 문화, 특히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의 정말 그 문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곳. 특히 이 무덤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이 벽화라든지 그 무덤에서 함께 발견된 부장품들이 유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의 무덤이 이렇게 베르기아라는 고고학 유적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발견된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무덤 안에 이 플라스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긴 했지만 그대로를 이렇게 예, 아주 특별히 당시의 궁중 화가였던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또 이곳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특히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무덤, 그곳에서 발견된 아주 중요한 유물들이 이곳에서
벽화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특히 이 유명한 궁중화가라든지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화가들의 자, 이곳이 이제 실제 필립 2세의 무덤. 와, 정말 역사적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무덤. 와, 플라스터 그림이 있고, 이야, 놀랍습니다. 바로 마게도냐의 시작. 2000 수백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유물들이 그대로 나와 정말 이 헬라 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문화 수준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이 무덤의 입구가 거대한 왕궁의 입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양쪽에 두 기둥 아주 전형적인 무덤의 구조 이 헬라의 대저택을 연상케 하는 무덤의 내부 모습을 이렇게 해서 무덤이 있었고 수많은 부장품이 있었고 굉장히 무덤 설명을 잘 해 놓았고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소장품들이 발견이 되면서 무덤과 함께 이렇게 되어서 정말 이미 1900년대에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이 실제 무덤 안에 만들어진 이 박물관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특히 이런 왕관, 어떤 고대 귀족들이 썼던 이 순금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데코레이션의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이 헬라 문화의 진수를 이 베르기나의 이 무덤에서 보는 특히 이곳이 이제 황금의 관이 발견된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 관 안에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이 모양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특히 헬라의 문양으로서 베르기나의 별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날 북마게도냐의 이 국기가 바로 이 문양을 본땄지요. 네, 보시죠. 순금과 은으로 된 아주 정말 상당한 수준의 그러한 문화적인 생활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귀한 물건들, 대부분 그릇들, 와인잔, 식사 도구, 또 갑옷, 정말 귀중하네요. 이야, 목걸이. 특히 이제 박물관의 내부가 굉장히 그 엄숙하고 차분하게 되어 있어서 더욱 실감나는 현장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시 유물이 발견되었을 때의 사진들, 또 화려한 벽화들, 그 보존 상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인의 갑옷, 칼, 방패. 나무로 된 부분은 부식이 되긴 했지만은 그 유명한 대헬라 제국의 그런 군사의 부장품들을 이렇게 실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패. 화려하면서도 강력했던 군사 문화들. 이것은 이제 갑옷의 목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무기들이죠. 정말 대헬라 제국의 그 명성에 걸맞는 무기들. 헬라 문화는 이곳에서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진귀한 박물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디온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둘러봤지만 정말 마음이 대단한 것을 본 그러한 아주 것이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인공의 고군 왕릉의 무덤을 이렇게 보시고 오늘날에는 아주 작은
그런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베레아에서 바닷가로 가는 중간에 베르기나의 정말 엄청난 것을 보고 드디어 우리가 이 도착한 것은 이 디온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중요한 것은 올림푸스 산입니다. 엄청 높은 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 디온,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디온이고요. 정말 이곳에 가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마게도냐의 최동쪽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면 최서쪽에는 로마식 역시 도시 디온이 있습니다. Berea come to Ήρθε εδώ Dion. μέσα από τη θάλασσα. Here. Yes. It's here in Methoni. Methoni. It's Άγιος Παύλος go to Methoni. Methoni. Yes, Methoni. Μακρύγιανος Methoni, Πίδνα, together. Together. Yes. And Have port. port. And Paulus, Yes. Athens. Yes. Oh. Το μονοπάτι Αγίου Παύλου. Methoni of Pydna. Πειραιά. Berea. Από εκεί. 메소니라는 곳을 가봐야겠네요. 거기가 더 Ήρθε δήμος μας 또는 συνέχισε. 메소니에서 갔을 확률도 있다. 디온을 본 다음에 메소니를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은 이제 학자들은 디온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이야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바닷가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닷가에 접한 도시였었고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갔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메소니라고 하는 곳도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다 가보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디온이라고 하는 고대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고도 하고 또 현지인들은 있는데 피드나나 홍수 때에 많은 토사가 밀려오면서 이 디온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토사가 육지가 되면서 지금은 바닷가와 멀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한때 바닷가에 접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그냥 결국은 이거 디온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피드나 그리고 좀 더 동쪽으로 이 메손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추종 장소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간 곳인데 오늘날에 보다시피 이 많은 유적이 아직 땅속에 있지만 거대한 극장이라든지 정말 발굴이 일부만 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고가 발굴이 워낙 이 거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를 다 본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일부 보면 이제 시어터가 있고 바닷가에 접한 극장이 있었고요. 이 디온의 도시 규모를 디오니소스의 신전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선 대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대로는 도시의 남북을 횡단하는 길. 로마의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가 동쪽에 있는 식민 도시였다면 이 서쪽에 또 하나의 이 도시 디온이 있었습니다. 디온.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도시라 해서 디온이라고 지었는데 도시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여긴 또 화장실입니다. 야, 아주 똑같아.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이게 쫙 있었겠죠. 앉아서 변을 보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서 용변을 또 깨끗이 했고. 이 로마식 도시죠. 예, 화장실을 보고요. 화장실까지 있었어요. 보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쫙 앉아서 이 칸막이가 없다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칸막이가 없으니까 당시에 이제 옷이 원피스와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생하게 고대 헬라 도시에 로마 또 도시가 있는 디온을 보고요. 네, 바로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이곳 이 바닷가까지 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것은 이제 사진을 제가 일부 발굴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목욕탕도 있고 거대한 경기장도 있고 아고라 고대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동쪽에 빌립보가 있었다면 서쪽에는 디온이 있는 로마식 식민도시의 양대 지역을 이루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고고학 유적지이면서도 굉장히 큰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은 이제 강이죠. 바로 이 강이 베레아 쪽에서 시작이 되어서 강을 흘러가는 이 강을 따라 길이 났고 강 끝에 이 디온이란 도시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베레아를 떠난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배를 타고 떠난 도시가 어디일까? 항구죠. 이 박물관 맞은편에 잠시 이제 휴식을 하면서 마침 맞은편 저 건너편에 박물관에 있는 이 식당에서 아주 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왔다가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고 자 드디어 이 박물관인데 전기가 나갔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박물관을 잠시 돌아보면서 대부분이 이제 헬라의 석상들과 이 로마 시대 때의 석상들. 그 사도 바울 바로 그 직후에 황제입니다. 트라이누스. 그만큼 이게 로마의 식민 도시였다는 것을 황제의 상을 통해서 보내요. 예, 뭐 일반 그리스의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온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거대한 도시에 이미 비잔틴 시대 때 교회, 기독교 도시를 이렇게 그렇죠. 헬라 도시를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또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넘어가면서 세기 경에 이미 이 디온에 기독교 교회와 공동체가 있었던 거고요. 기독교는 묘지에 있던 묘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디온도 이미 4, 5세기에는 거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기독교인들의 도시라는 것을 이렇게 디온의 박물관에서 보여줍니다. 네, 아주 헬라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비잔틴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수준 높은 문명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또 이 유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예, 박물관 직원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상 4개 중에 요 분은 선생님이다. 수염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 발판의 높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첫 번째 동상이 선생님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동상은 요게 이제 선생님의 발판 그리고 나머지 3 동상은 제자였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누들. 라면. 그래서 제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상의 식량 라면. 그 직원이 우리를 보더니 너무 한국말 하고 누드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라면 하나 주고 합니다. 비장에 몇 개밖에 남지 않았던 라면을 선물하는데 이렇게 좋아할 수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재가 좋다는 게 곳곳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한류를 체험하면서 따뜻한 한국인의 마음을 전하는 게 또 우리 성지가 좋다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디온을 서둘러서 본 이유는 이 디온에 오니까 또 정작 이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출발했던 항구가 피드나일 것이다 또 얘기를 하고 메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는 데살로니가에서 비아 에그네티아의 세컨더리 길이 이렇게 이곳까지 있을 정도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으로 배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이 피드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정 장소이기도 하면서 조금 더 위쪽에 메소니라고 하는 또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나 보고 메소니 보고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갈 때 이곳까지 와서 배를 타고 간 그
추정 장소 좀 몇 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이 디온인 줄 알고 왔는데 또 디온에 오니까 피드나와 메소니라고 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해서 이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피드나와 고대 메소니를 잠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도시 항구터이면서 여기 보니까 비잔틴 교회. 오, 예. 또 비잔틴 교회 터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한번 둘러봐야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냥 이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탔다고 이렇게 바닷가로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바닷가가 오늘날에 어디일 것인가가 바로 또 오늘 우리가 성지가 좋다 해서 찾는 곳인데 바로 이 피드나라고 하는 고대 항구터에 이미 1000수백 년 전에 교회가 있었죠. 도시이면서 또 비잔틴 시대 때에 교회가 있었던 곳인데 바로 이 무명의 피드나라고 하는 이곳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곳으로 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던 세 추정 장소 중에 하나죠. 디온, 피드나, 메소니 이렇게 해서 뭐 잠가놨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더 이렇게 확 트인 이렇게 피드나라고 하는 고대 항구터에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와 수도원이 있는 걸 보면 역시 초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도 이 사도 바울을 기념한 항구 도시였었다고 하는 곳이죠. 또 정말 어쩌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했을 그런 가능성을 두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한 시간의 시간을 가서 간 곳이 바로 메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메손이라고 하는 이 마을 자체는 아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는 전승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은 이제 너무 어두워서 조금 지나만 가고 아예 항구터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메손이라고 하는 마을가에 있는 이 자그마한 항구가 어쩌면 실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가능성을 보면서 이곳을 소개합니다. 예, 아직도 한산한 항구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의 자그마한 고깃배가 있는 어촌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봅니다.